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동북아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통일한국세움재단 신대용 이사장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이 분위기가 정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화 예. 분위기가 지금 정착한다 이런 지금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치권은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중에 랭킹 멤버가 예.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멤버가 저보고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북에 대한 이 얘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한 2시간 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아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나중에 세네 데모크라틱 저 코커스에서는 생각이 어떠냐, 당신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저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거 또 유엔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그럽니다. 그래요? 네, 적극 지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공화당 측, 민주당 측하고 가장 서로 차이가 없이 같은 의견인 것이 아마 대북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끔 미디어는 조금씩 다른 색깔을 였는데 저는 미디어 보다가 직접 이 얘기를 하고 그것도 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하원 컨그레스 또 상당히 영향이 있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또 만나서 두 번 만나서 이제 그분은 통일을 하는데 도와주시오 하는 이런 입장 처음 그분한테도 부탁을 했지만은 얘기하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 의견이냐 안 그러면은 코커스 이게 민주당 쪽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냐 하원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렇군요. 대부분 그렇다는 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 평화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군요. 예. 다만 이북에 김정은 또 위원장이나 이북에 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그냥 희망적인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제시한 거를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 얘기했듯이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은 저쪽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도 또 정치인도 또 유엔 멤버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요즘 이제 확실히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분위기라든지 달라졌는데 그동안은 이게 아까 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아직은 믿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잘 될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그다음에 또 폼페이오 갔다가 오면은 또 이북에서 그 무슨 이영훈가 뭐 또 있죠. 또 김영철이 뭐 이래가지고 또 다른 얘기 들어 한번 하고 이러면은 또 분위기 차워지죠. 그래서 이게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패턴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무슨 내용이 있는 발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 내용이 있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이신데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제가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할 일은 교계의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것보다가 우리 교인들이 작은 다른 면들은 조금 뒤로 하고 통일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은 조금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달라도 뒤로 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평화통일 민족화 운동에 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어떤 계기로 참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북 활동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묶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평화통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렇게 뭐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 15년 전에 2004년에 뇌 수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했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복에. 그런데 그걸로 해서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깨놨다가 뭐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갑자기 춥고 배고픈 애들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사는 거는 템파인데 거기는 춥고 배고픈 템파는 쉽게 하면 두 계절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더운 계절하고 더 더운 계절하고. 근데 덥군요, 그냥. 더워요. 더워요. 근데 추운 애들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그 춥지는 않으니까. 특히 애들이 우리가 사는 특히 그쪽에는 돈이 많아서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아이들 가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어디서 그거를 한 새벽 2시쯤에나 이렇게 깨져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북에 그 굶는 아이들을 먹인다는 단체가 그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참 그것도 제가 하는 일이 국방일이 돼서 사무실에 전화가 그냥 오지도 안 하고 걸러서 오는데 그날은 그냥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필터가 체크가 돼가 와서 저한테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춥고 배고픈 아이들. 그게 금방 나서부터 5세 전후로까지 그렇게를 하면서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그 국방 일을 하면서 그 메인스트림의 국방 일을 했기 때문에 장성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 대한 얘기, 남북한에 대한 얘기 하니까 그쪽에도 미국 간 지가 한참 오래돼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대부분의 해외 교포들은 민족에 대해서 그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통일한국 세움재단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통일한국 세움재단은 제가 이제 이북에 대해서 굶는 아이들 먹이는 일을 이제 오래 하고 상당히 하고 지금까지 그게 이제 유아식이죠. 유아식인데 미국 재단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제 영양 관계하는 전문가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또 이북 있는 아이들 우리한테는 아주 맞는 것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한 영양쌀만 한 5천만 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양주고는 한 400만 끼를. 그래서 그동안 쭉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숭실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숭실 출신이 아닙니다. 연대 출신인데 대학은 20대 중반에 미국을 가서 지금 70 중반인데 그래도 이제 마음은 항상 있었죠.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한국 다녀가고 그랬는데 근데 숭실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통일한국세움재단에 대한 그런 걸 해보겠는데 또 조금 인밥을 해보겠냐 그래서 숭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의 첨대학이고 또 기독교 대학이고 또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한국엔 참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배출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숭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숭실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학교가 있었던가 어떤 그런 생각 내가 찾아보니까 숭실이 우리 민족의 혼을 이어가는 그런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독립가들뿐만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서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서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겠다 해놓고 오니까 이제 재단 이사장 뭐 이런 얘기해서 제가 거절했는데 결국 그걸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그 숭실은 그 통일재단은 그게 내 이름같이 통일을 할 때에 첫째 통일이 되기까지는 뭘 해야 되는가? 영어로는 prior to unification. 통일이 될 때까지는 어떤 전략이 세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통일하는 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게 통일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은 또 교육계는. 그 다음에 통일이 어느 정도가 정착이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서독 통일의 비교나 다른 걸 봐서 이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이제 하고 그러니까 통일 사역군을 전도사를 길르는 그런 기관이에요. 네.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뭘 하자 그러면은 상당한 갈등이 생길 거예요. 동서독에도 그렇고 제가 그 허먼 박사님 동서독 통일에 대한 큰 맵을 그린 분이 있어요. 하고도 상당히 기간 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한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 재단에서는 연구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을 기르고 통일을 제사상의 통일이 꼭 오는데 그 시간에 오는데 되고 난 뒤에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북에 있는 동포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큰 실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시련인데 우리 민족이 아마 민족 앞에 놓인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우선에 어떻게 하든지 분리되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거 없이 한 마음으로 통일을 하는 그런 그 순간 목적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갈라지고 누가 교파가 다르고 무슨 생각이 다르고 뭐 지붕이 다르고 하다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게 통일이 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안 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거 서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교계가 통일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따라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 지금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세계 보는 앞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는 사실 어디서부터 통일을 풀어야 되는 건데 비핵화가 통일을 푸는데 굉장히 좋은 first 스텝이 됩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말을 뱉었다고요. 발설을 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이 뱉은 거가 김정은이가 한 말이 아니라고 뭐 했지만은 그게 마음에 통일하고 싶은 그런 절세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뭐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일단 발설한 거를 우리는 거기에 기도 제목이 돼서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게 우리 여기서 좀 갈라지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교계가 한 목소리 돼서 딴 거는 뒤로 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좋은
시험한다면 못해도 한번 절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통일한국세움재단 신대용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